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죽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보신 그대로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른바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원래 이 박병곤 판사가 여러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도 뭔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좀 더 어렸을 때 쓴 글 아니었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중에 하나는 판사가 되고도 정치적으로 논란거리 글들을 올렸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구설에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예전에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때 올린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시절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법관이 되는 게 지하당의 지시를 받아서 법원을 작용화하기 위해서 법원을 판사가 된다. 이런 글까지도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의 어떤 풍자성도 끼인 그런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민노당 활동을 했고 민노당 영통지구의 선임 어떤 당원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 등등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판사로서도 정책 성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법관이 되고 나면 그 법관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 중립성을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속은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법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만이 국민적 신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법관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느낌을 여과 없이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명백하게 지난 대선 패배 이재명 대표 패배한 이후에 본인이 6일 동안 정말 가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선거 때마다 야당이 패배했을 때 본인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특히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지금 의원이 이런 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판결을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음에 약식 기소했고 그다음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형을 6개월을 때렸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 차원은 좀 예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현직 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이 입장에 대해서 이걸 토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관 윤리 강령에도 상당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대신 읽어볼게요. 글들을. 작년 3월 15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6일 뒤에 이틀 정도 울분과 절망,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고요. 좀 더 해를 좀 더 되돌려 봤을 때 재작년 2021년 4월 9일 재벌선거 박영선 당시 후보가 졌을 때 피 흘릴지언정 눈물을 안 흘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회자가 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짤까지 좀 인용해서 글들을 썼더라고요. 또 다른 화면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는 누가 먼저 돌려치랴. 권력집 발표 그대로 사실화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아니냐. 이 당시 조국 전 장관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KBS 인터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반발한 걸 두고 이런 글들을 박병곤 판사가 썼다.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법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아주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1심에서는 했다고 판결이 된 겁니다. 검찰의 기소가 500만 원의 약식 기소였고 재판부가 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약식 기소를 하지 하면서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1심에서.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정진석 의원은 본인의 재판이니까 솔직히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이 판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일단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왜 여당, 야당 추천목이 있고 뭐 대법관, 뭐 헌재 이런 부분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모두에게나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고루고루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라 하고 어떤 합의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라고 해서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 지향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저런 부분에 있어서 글을 쓰는 것들이 본인이 어떤 뭐 정치인을 특정 정치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사람의 가치와 신념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이나 국민의힘이나 현재 보수의 가치만 따르는 게 옳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어떤 법관으로서 양심을 버렸다. 이런 판단은 너무나 이게 합리적이도 않고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모든 판결이 날 때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일일이 판사에 대한 성향을 따지고 보면 이건 사법부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렬로 줄을 세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알겠습니다. 다 예.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저 집권에서 그 민주당이 하면 또 진보적인 성향에서 다 판사를 안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다. 이건 전제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우리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독립해서 재판한다. 예, 늘 그렇게 배우고 있고 법대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예. 그리고 윤순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뭐 시정일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조계 하나의 상식인데 그때 독립해서 재판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이념과 혹은 어떤 자기 정체성 예. 그 문제와도 법관의 이념이나 정체성과도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은 허용될 수 있는 잣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허용되는 어떤 잣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단지 형량이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이 그 올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놓고 이건 허위 사실이다. 예. 그래서 사자명예훼손이다 이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객관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고 예. 허위 사실이냐 여부는 딱 하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다. 예. 그건 이제 판결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허위 사실이 되려면 법정에서 증명이 돼야죠. 뭐로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증인이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가령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 그날 아침에 싸웠다라든가 그리고 뭐 가출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예. 그래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돼서 명예훼손이 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체의 언급이 없어요. 박병곤 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전문을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이라고 적시를 하고 그리고 실형 6개월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에 예. 실형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히 잣대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념에 경도되어 재판을 했다. 이러니까 당장 그 국민의힘에서 이건 노사모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을 들어서 나는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제발 그동안에 우리 사법부가 특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 들어오면서 적극적 사법주의가 굉장히 도마에 많이 올랐습니다. 판사가 추상적인 법규를 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이념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법규를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적극적 사법주의가 우리가 얼마나 허용을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이 정진석 의원 재판은 제가 보기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을 한참 넘었고 뭐 이념에 경도돼서 예, 이념에 경도돼서 재판을 1심 선고를 내린 거 아니냐 않는다. 이게. 전원석 변호사 이것은 말씀이세요? 항소심에서 나는 100% 파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바뀔 것이다. 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던 얘기.
공정성이 이제 재판부 혹은 판사들의 핵심 뭐 가치는 분명할 텐데 SNS상 공정한 재판 의식받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근데 저기 최병무 의원님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조치했다 본인이. 근데 이제 여러 재판 전에 뭔가 본인도 스스로가요 논란이 될 걸 알고도 그런 조치를 한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공방과 구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글쎄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 박병곤 판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 뭔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논평을 냈던데 채널A가 보도한 걸 보면 예. 사실은 정진석 의원 사건을 올해 2월에 배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에서 배당을 받고 나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저런 내용들, 예. 뭐 울분이 어떻고 뭐 하는 내용들을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운 시점이 대략 3월입니다. 그다음에 법조인대관 우리 잘 아시죠? 법조인명록이라고 하는 법조인대관 같은 데에 나오는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이것도 4월 중순에 그거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진석 의원 재판을 본인이 딱 맡아가면서 그동안에 뭐 작년이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정치 편향성이 있는 글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심지어는 법조인대관에서 자기 어떤 개인 정보도 지우고 이러면은 이게 정진석 의원한테 자기 정치 성향을 반영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본인이 이미 그때 결심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도 예. 저는 해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 뭐 세상에 박병곤 판사 혼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판사들도 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사자 명예훼손보다요. 지금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사건이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는 벌금 500만 원에 그쳤고 이거는 징역 6개월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노사모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아예 논란을 차치하기 위해서 물론 뭐 정진석 의원 스스로도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못한 건 있다고 하더라면 박병곤 판사 스스로가 좀 재판을 기피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정치 물론 연관된 형사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판사들은요 본인을 스스로 재단을 해서 다 판단을 기피 신청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판사들이 뭐 몇백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수적인가? 내가 진보적인가?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지?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피를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1심, 2심, 3심을 두는 것들이요. 1심에서 항소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권에서 항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1심이 본인한테 다소 납득할 수 없는다 하더라도 예. 항소를 통해서 2심에서 그 판단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권여당까지 나서서 판사 한 분을 탈탈 털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판사 출신 자체가 뭐 말도 그렇습니다. 노사모면 노사모고 노사모가 아니면 아니지 노사모로 판단이 될 만한, 추정될 만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한 사람의 판사를 정치적인 성향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을 한다.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민주당이 예. 뭐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정치인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정치 성향이 이렇다 알겠습니다. 저렇다 예. 하면 사법부의 질서가 바로 서겠냐 이겁니다. 이쯤에서 그만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어떤 정적 성향 다 판사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이후에는 사퇴를 못하게 하냐면 그만큼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유시민 전 장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옹호하는 걸 올렸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쟁점은 뭐냐면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본인이 SNS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면서 이런 식의 판결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 가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재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한테 내 사건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왜 지금 법관윤리 강령이나 그다음에 대법원 강령에서 SNS 조심하고 중립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그걸 표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잠깐 좀 짧게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만에 하나 1심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예. 본인도 정진석 의원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집권 여당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판사를 한다는 건 국민과 말하자면 중진 의원으로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멈춰야 된다. 여야 비슷한 막론하고. 취재 얘기가 좀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리하고 되는데 다만 이제 판사가 된 이후에도 이런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보이는 글들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법원 서울중앙지법의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고 반론 설명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눈여겨서 잘 지켜보겠습니다.